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8월 결산한 부분 제가 조금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고, 제가 괜찮았죠. 결과가 3,300 정도를 수익을 좀 냈는데, 이제 뭐 리딩반에서 매매한 거는 제가 복귀해드렸는데, 뭐 개인 매매한 거는 뭐 설명을 좀 안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셔가지고, 제 개인 매매도 매매하는 종목 자체는 리딩반에서 매매하는 거랑 거의 뭐 흡사합니다. 7, 80% 비슷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매매하는 어떤 자리들이나 매매를 제가 하는 그 매매 템포, 리듬이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종목은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요. 템포가 훨씬 빠르죠. 왜냐면 이제 이 리딩은 어찌됐건 거의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장중에 치열하게 눈코 뜰 새도 없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매들을 구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한 반 스윙 정도, 하루에서 뭐 한 일주일 내외 정도로 들고 가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거의 물론 이제 회사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거의 반 전업 투자자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템포가 긴 매매보다는 매매 횟수를 높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자기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매매하는 자리 자체가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매매했던 시노펙스 뭐 눌림 자리 이런 자리들은 저도 똑같이 뭐 리딩이랑 매매가 들어가지만, 리딩에서는 매매하기가 좀 힘든 종목과 힘든 그 자리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삼육물산 이런 자리들에서 리딩은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자리 자체가 너무 고가권이고, 이런 자리들은 정말 대응이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가능한 좋은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 어떤 고수의 영역이지, 주식을 아직 지금 배우시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이 자리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왜냐면 하다가 대응 못해서 물려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15% 맞아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기법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그 배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배우면서 어떤 확률이 나오는 자리들과 기법, 이런 거를 좀 배우는 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점이 이렇게 너무 높은 데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 뭐 기법이나 매매 스킬 같은 것들을 배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드는 자리들, 리스크가 그래도 리스크가 높은 급등주 매매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급등주 매매에서도 더 또 리스크가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배움을 얻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초보 시절에는 좀 깨져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멘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주 매매를 하지만 뭐 이런 11선이나 21선 눌림 같은 그래도 조금 템포가 천천히 가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서의 리딩을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저는 이제 저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나 내가 감당해야 될 손절선은 비슷하고요. 여기서 매매하나 감당해야 될 손절선은 비슷합니다. 어, 오히려 아무리 이런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도 손절을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결국 똑같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당일 주도주 뭐 이렇게 매매하는 법 해가지고 최근에 올려드린 뭐 영상 같은 것도 다 뭐 그런 거죠. 오전에는 아주 용감하게 이 추세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심하게 소심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매매를 저도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주식 제 TV 제 채널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어떤 이렇게 뭔가 좀 자극적으로 뭐 기법에 대한 뭐 설명, 검색식, 예를 들면 뭐 호가창, 실시간 매매, 요런 게 사실은 인기가 좋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올려드려야 인기가 좋고 조회수도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막 그런 어떤 어그로 끌어서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빨아먹으려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매일매일 시황을 알려드리고 매매한 거 복귀해드리고 관심 종목 드리면서, 저는 이 정말 실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같이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다뤄드리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이제 사실은 힘들죠. 매일 영상을 올린다라는 게 좀 많이 힘든데,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볼 거고, 저도 언젠가 만약에 일신상의 변화가 좀 생긴다면, 업무 환경에 좀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면 저도 매일매일까진 못 해드리고,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매매했던 거 저도 실전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환경이 그렇게 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집에서 전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더 유익한 어떤 기법에 대한 설명이랄지. 근데 이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는 와중에 실제 그날 그날의 상황을 가지고 기법도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게 저는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뭔가 이 주식에서 신비한 걸 너무 찾아다니세요. 근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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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뭔가 이런 신비스러움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거는 없었다라는 걸 언젠가는 깨달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와 닿으신다면 주식 공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분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아직 좀 한참 공부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시황 설명드리고, 코스피 0.07% 일단은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죠. 보합 마감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지는 게 괜찮죠.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바닥을 3번 이렇게 이제 다지는 모습도 좋죠. 아직은 이제 중요한 저항대인 여기 장대 음봉이 시작됐던 1985포인트는 요만큼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한 게,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닥은 21선을 한번 돌파 후에 밀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돌파하는 과정인 반면에, 코스피는 아직 21선을 한번 시도했다가 부딪히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처음 돌파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얘도 하방 압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21선의 하락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눕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더라도 1985포인트까지 여기서 이렇게 뚫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좀 조정 구간을 보이거나 좀 더 상승하더라도 여기 맞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구간 안에서 주가의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21선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확실히 돌리는 과정, 이 확인이 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했던 이 포지션에서 조금
변화는 줄 수 있겠죠. 이 추세 돌림이 확인이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 장대 음봉이 시작됐던 615포인트를 안착은 실패했습니다. 안착은 실패하다 보니까는 한번 밀렸고, 오늘은 완전히 종가상 안착하고 끝이 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얘가 바로 뭐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600포인트는 웬만하면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이렇게 좀 가다가 얘도 이렇게 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매매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상승마디가 얼마나 갈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이때도 작년 10월 폭락장 이후에 요 상승마디가 뭐 이제는 뭐 어떤 이런 추세를 우리가 그림을 꿈꿨지만, 결국은 한 3달, 4달 정도의 상승마디가 나온 다음에 한 번에 더 크게 보면 결국엔 또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 뭐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 상승 마디가 얼마나 나올지는 또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요 정도 나오고 말지, 요 정도까지는 좀 나와줄지, 700포인트 정도까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의지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뭐 세계 경기의 흐름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도 뭐 지금보다 더 얼마나 악화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면도 있고, 한일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뭐가 더 악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최대 호재가 아닌가 싶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원래 주가에서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오른 것이고, 가장 큰 호재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뭐 좋긴 했는데, 사실상 뭐 좀 지루하고 좀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지수의 상승이라서, 좀 멘탈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이런 하락장보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지수의 상승이 어찌됐건 바이오 섹터와 IT 섹터, 그 안에서 이제 5G 관련주들, 이 두 섹터의 어떤 지수 견인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 이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은 HLB랑 신라젠이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이었고,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5G 대장주들도 지수를 좀 견인은 해줬는데요. 이 두 가지 섹터가 오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 바이오주가 이 바닥을 찍고 오르는 이 혜택을 보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섹터에 어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비중이 실려 있었었는데, 이 구간과 온갖 악재와 정말 투심으로 치면은 정말 거의 이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온갖 악재와 정말 주가의 하락과 시장의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손실을 보고 바이오 관련 이제 섹터에서 손을 좀 떠났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이저 세력의 빈집털이가 들어와서 올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팔거나 어떤 종목을 내가 큰 손실을 보고 팔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오를 때 그때만큼 멘탈을 관리하기가 힘들 때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뭐 이 지수가 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실 분들보다는 허망함과 허탈감에 빠져 있으실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말고 이제 오르고 있는 하나의 또 이제 5G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원체 많이 오르는 이 상황에서 이 예를 들면 뭐 KMW나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혹은 컸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좀 많이 들어갔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보다 보니 지금 이 지수가 오르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급함이 들면서, 왜냐면 지수가 막 오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생각보다 너무 없고 지루하고,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려 있으니까, 바이오랑 뭐 5G로 다 쏠려 있다 보니 뭐 또 이제 보유 중인 종목들은 움직임이 너무 지루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조급해 지수가 있는 장인데, 이렇게 조급할 때 막 추격 매수 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희 뭐 리딩반은 시노펙스를 뭐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때 뭐 잘 한번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돌림이 나올 줄 알고, 요렇게 이제 좀 뭐 5%, 5%, 아 10%, 5%, 5%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를 좀 눌린 구간에서 좀 했고, 평단가가 이제 한 3,300원까지 이제 맞춰졌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곡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요렇게 이제 사실은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얘가 5일선에서 한번 반등 한번 나오고 7.5일선에서 나오고 이제 11선 눌림에 와 있는데, 사실은 조금 타점이 높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5일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7.5일선에서도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이 간격폭이 작은 상태에서 11선에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민 다음에 좀 요 구간에서 15일선 올라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도 크다 라고 봤는데, 어찌됐건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캔들과 봉이 형성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매수 타점이 조금 높았다, 한 템포만 더 밑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11선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쳤을 때 하루가 이제 지나게 되면 1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얘가 이날 이렇게 음봉을 마감을 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양봉 도지 정도로는 형성을 마감을 해줬어야 오늘 11선 이렇게 올라와도 11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제 좀 주가를 띄울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얘가 11선 반등이 나오려면 갭을 띄워야 돼요. 갭을 띄운다, 그러니까 11선 이렇게 올라온 상태일 거고 11선 위로 올라타면 갭을 띄워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오늘 일단 오전장에 갭은 띄웠어요. 갭은 거의 2% 가까이 띄우면서 11선 위로 올라타서 일단 주가가 시작은 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 얘는 좀 힘이 없다. 어찌 보면은 되게 이날 기준봉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좀 괜찮은 종목으로 봤는데, 이런 어떤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 안에서 보니까 너무 종목이 무겁다, 무겁다라는 걸 느꼈고, 뭐 예전에 뭐 이제 후성의 뭐 이때처럼 진짜로 반등을 주더라도 짤막한 뭐 이런 반등만 주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기준봉 때 거래량 터진 거에 비해 거래량은 정말 너무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 구간 안에서
뭐 반등이 뭐 얼마나 나올지, 세력들이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정말 횡보 기간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갈지,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찌 됐건 일단 여기서 짧게 잘라주고 뭐 봉 형성되는 거 봐서 요런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일단은 뭐 평단가가 여기였으니까 뭐 2.5% 정도 이렇게 짧게 일단은 손절을 치고 나왔다. 얘는 오후장에도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잘 지지하더니 조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고, 일단은 15일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좀 봉을 형성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 이 조정봉 안에서 거래량 아주 급감하면서 괜찮은 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이런 식으로 급감을 했는데 좀 더 가격 조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네요. 일단 기준점은 요 라인, 여기 이렇게 정대가 있었던 요 라인과 이 첫날 캔들의 저점 구간,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하는 반등을 노리는 타점이 될 것 같고요. 얘를 요렇게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얘가 봉이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5일선이 이제 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밑으로 또 내려오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럴 때 이제 5일선 이 이평선에 내가 붙여서 타점을 잡을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지, 뭐 그런 전략은 당일 시황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육물산은 이제는 좀 이 구간 안에서 매매 좀 뭐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이제는 좀 이 구간으로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뭐 현명한 매수 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에서에는 이제는 좀 원체 여기서 지금 반등도 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5일선 올라오면 얘가 정말 강한 애기 때문에 5일선 기술적 반등 또 한 번 주고 떨어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기준봉 나오고 4일차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보다는 요 아래 라인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체리브로는 단기 과열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단기 과열 풀리고 하루 이틀 버티다가 급락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고려시멘트는 금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종가 베팅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금요일이고 해서 그냥 안 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좀 많이 떴네요. 아쉽습니다. 뭐 아쉽긴 한데 뭐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다음에 파워넷도 여기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고 눌리고, 들어올리고 눌리고, 들어올리고 눌리고,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림의 과정에 있는데, 이제 파동 자체가 지금 너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눌렸다가 또 이렇게 뭐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파동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이번엔 또 짧아졌습니다. 전 이제 매물대 안에서 이렇게 이제 비비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한두 번 또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파동이 이렇게 이제 3번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이면 한 3번 정도부터는 이제 페이커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갑자기 기억나는 게 뭐 요런 고려산업 보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올려 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릴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때 이제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나왔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간다라고 보고 이 패턴에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주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어, 그거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뭐 로보로보는 오늘 약간 좀 이제 나가리가 난 것 같고, 에어부산도 장중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입찰 경쟁이 약간 좀 냉랭하다, 분위기가 좀 냉랭하다는 뭐 기사가 나와서 그랬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좀 많이 눌렸다가 일단 회복하고 올라오네요. 아직 에어부산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베팅하기에는 지금 재료가 너무 대놓고 내일이라 오히려 재료 소멸로 정말 뭐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장이 좋아서 조금 주가를 회복을 하긴 했지만,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저는 항상 홀딩보다는 항상 매도를 택했을 때 결과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에어부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또 지금 이렇게 소화 과정으로 보고 만약에 내일 이제 본입찰 때 뭔가 또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는 매매하는 습관 자체가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제 남북 아니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통 보면은 이제 내일이 예를 들어 정상회담 날이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그냥 보는 리스크를 내가 떠안기보다는 전날에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저는 매매 습관이 좀 있어서, 에어부산은 뭔가 괜히 그냥 어떤 홀짝 게임에 베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물 소화 잘 하고 가면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수상한 삼형제 중에 XINC는 오늘 뭐 이제 장이 좋아서 그런지 21선 살짝 깨는 흐름이었는데 회복을 하고 종가상 일단 또 올라탔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윙이푸드가 오늘 윙이푸드가 오늘 금요일날 상한가 말아놓고 오늘도 잘 고가를 거의 한 20% 가량 여기 이렇게 이제 매물대 정도가 존재는 하고요. 제가 중국 관련주를 좀 별로 좀 손이 안 가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예전에 정말 중국 관련주 매매하다가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당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잘 손은 안 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랑 인트론바이오 제가 두 개 저번주 목요일인가 좀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인트론바이오도 오늘 좀 고민이 좀 많이 됐던 종목입니다. 얘가 눌림 자리에서 이틀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래도 5일선 위자리 요런 구간에서 잘 좀 버티고 있는 상황, 거래도 좀 감소했고, 근데 오늘 종가 베팅을 안 했던 이유는 코스닥 차트가 지금 너무 딱 이렇게 저항 구간에 부딪혀 있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꼬르 바이오 섹터가 힘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수가 조금 조정받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돌파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뭐 하루 이틀 조정 받을 거라는 거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둬서,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못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걸로 이렇게 마음이 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테오젠이 인트론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기준봉 뽑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거래가 좀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아직 안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인트론 바이어는 물론 이날에 이 음봉이 물량을 소화하는 음봉일 수도 있지만 세력이 물량을 정리를 했을 음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봤고요. 오히려 DPC를 지금 좀 눈여겨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얘는 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미스터 블루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갭 띄우고 밀고 갭 띄우고 밀리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얘는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밀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게임 그 관련해서 에오스 레드인가요? 그게 뭐 2위 했다고 하면서 갭이 좀 많이 뛰었는데 밀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이 구간에서 좀 너무 주가 자체가 때를 좀 많이 탔죠. 그렇게 되고 위닉스는 위닉스도 요 공간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지수가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21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하면서 머리를 슬금슬금 드는 녀석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런 종목들 이제 만약에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받쳐준다면 지금 밑에서 21선 돌파하는 종목들 좀 오늘 종목들 돌려보면서 스윙 개념으로 좀 들고 가도 들고 갈 만한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흥국이 아니라 흥국석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요. 한번 이런 식으로 쳤다가 돌파 후에 조정 먹고 다시 돌파 후에 뭐 이렇게 안착하는 종목들. 얘는 그냥 아까 돌려봤던 종목 생각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스윙 하실 분들 지금 이런 차트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중에 뭐 모멘텀도 좀 있고 뭐 영업이익도 좀 견조한 종목들 골라서 뭐 좀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은 제가 57,600원 요 정도 가격대 눌림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도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도 지금 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꼬리가 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되고 하이트 진로가 지금 뭐 테라가 엄청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소주도 진로 이지백이라고 해서 그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복고가 유행하는 것처럼 돌풍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제가 참 유익 있게 지켜는 봤는데 항상 우리가 매매는 못했던 종목. 왜냐면 제가 좀 꽤 그래도 그 사이즈가 있는 이제 그 나름대로 좀 비싼 데다가 이제 그 술집 하나 제가 이제 투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정산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분위기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새 진짜 예전에 테라랑 테라랑 진로이지백 나오기 전만 해도 그냥 소주 주세요 하면은 참이슬 갖다 드리고 뭐 맥주 주세요 하면은 카스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어봐야 됩니다. 테라 드릴까요? 뭐 카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진로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테라가 엄청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돈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딱 그 시점이 요 정도 시점 됐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렇게 일단은 매물대 넘어주는 기준봉이 하나 좀 잘 출현한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뭐 이렇게 급등주 기준봉 종목은 아니지만 뭐 7%짜리 8%짜리 기준봉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 수급 수급주 중에 기준봉 발생된 이런 종목들도 의외로 눌림목에서 뭐 7.5일선이나 11선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수익을 잘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